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순현가법하고 이제 투자 방법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 또는 투자한 A와 투자한 B가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두 안이 있네요. A안과 B안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교차 할인율 두 개가 선택하지 못하게끔 무차별하게 만들 수 있는 할인율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는데요. 일단 NPV 선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건 천천히 그리면 되니까, 할인율과 NPV가 있다고 한다면 A안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이거 1년 만에 회수가 되죠. 그럼 바로 회수가 돼서 만약에 할인율이 0이라고 한다면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올 거고, 얘가 A. B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A보다는 회수가 느리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그럼 만약에 두 개가 어디서 만나느냐로 봤을 때, 제가 두 개가 교차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리지 못했던 이유는, 잘 보시면 첫 번째 해에도 A가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현금률이 더 많이 들어오죠. 두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 세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하면 앞선 시간에 풀어봤던 식을 가지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마이너스 3만 플러스 뭐 C1을 1 플러스 R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식 있잖아요. 그리고 B안에 대해서 마이너스 3만 플러스 15,600 뭐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두 개가 같게 되는 점이 어디냐, 같게 되는 이 R이 얼마이냐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A에서 B를 빼버리게 되면 A안하고 B안의 현금 흐름을 두 개 차이를 보게 되면 1년에도 A안이 22,000 정도 많고 2년에는 2,000, 그리고 3년에는 100만큼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다 할인을 했을 때 얘를 1 플러스 R로, 그리고 얘를 1 플러스 R의 제곱, 얘를 1 플러스 R의 3승으로 할인을 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저 R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러한 식이 나올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물론 제가 해찾기, 계산기를 써 돌리겠지만 이거는 아마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한다면 얘를 조금만 수식 전개를 해보면 뭐 1-t라고 한다면 얘는 0은 t분의 22,100 플러스 2,000의 t제곱 플러스 t3승 100. 이거를 조금만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t3승을 쫙 곱해버리면 얘는 22,100의 t제곱 플러스 200t 플러스 100은 0이 되는 t를 찾아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 식에다 곱하기 t3승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2차 방정식 푸는 근해 공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느냐, 근해 공식의 판별법이죠. 근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러한 이자율 두 개가 A안과 B안이 만나는 어떤 할인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A가 우선하는 거죠. 약간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요.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내부 수익률의 문제점입니다. 약간 조금 이상했죠. 바로 이전 문제에서 물론 두 투자안의 비교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할인율을 찾을 수가 없네? 약간 이걸 한번 캐치하시고, 두 번째, 이번에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시죠. 회사의 현금 흐름이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5,20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다음에 바로 7,400만 불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200만 불이 또 나가게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것만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만약에 12%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 투자를 해야 하는가 봤을 때 NPV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럼 52,000을 투여를 해서 첫 해 7,400을 12%로 한번 할인해 주고 마이너스 1,200만을 1.12로 두 번 할인을 해주면 그걸 합하면 약 450만 불이 나오네요. 얘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NPV에 의해서 이거는 돈이 되는 투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를 IRR을 구해봐라. 그럼 IRR을 구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내부 수익률이 12%다 크다면 채택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전 앞선 문제에서는 NPV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대부분 내부 수익률이 아마도 12%보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IRR 구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 식에다가 NPV 구하는 이 식에 요구 수익률이 아닌 이자율, IRR 내부 수익률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식을 NPV 값을 0으로 만드는 IRR을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풀어보시면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마도 2차 방정식 이후 해가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23.64%고 하나는 81.34%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얘가 12%보다 크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선택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뒤에 마이너스 81.34%도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내부 수익, 그 이자율을 하면 뭐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뭐 이자율은 0보다 크다. 뭐 할인율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마이너스 81%인 경우에도 이 NPV 값을 0으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봤을 때 이거는 판별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특히 이번과 같이 현금 흐름이 중간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든지 이상하게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한다면 내부 수익률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내부 수익률 방법은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때는 NPV를 가지고 투자안을 평가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그대로 문제 나왔죠. 내부 수익률의 문제점. 어떤 특이한 현금을 해서 내부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별을 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NPV를 한번 확인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투자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